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GCM을 연구하고 있는 김길용 교수입니다. GCM 농법이란 젤라틴과 키틴을 분해해서 살아가고 있는 미생물입니다. 일반적으로 곰팡이의 세포벽과 아래 껍질이 키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껍질의 성분입니다. 그런데 개껍질을 분해해서 먹는 미생물은 곰팡이의 세포벽과 아래 껍질을 분해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죽인단 말입니다. 이것은 농약의 역할입니다. 또한 알에서 부화된 유충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유충의 표피는 젤라틴입니다. 그래서 젤라틴을 분해해서 먹는 미생물은 이 유충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약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먹고 배설을 합니다. 이 배설한 물질을 우리는 대사물질이라는데 이 대사물질이 작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비료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GCM, 젤라틴 키틴 분해 미생물은 농약의 성분과 동시에 비료의 성분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을 하면 농약과 비료의 양을 많이 줄일 수 있거나 사용하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90년 초에 미국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끝내고 포스닥을 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키틴 미생물을 찾으러 다니는 중이었죠. 근데 제가 개 다리를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3층이었는데 그 학교 아파트, 학생들이 사는 아파트였는데 그 개 껍질을 먹고 화단으로 버렸죠. 거기엔 잔디밭이 있었죠. 여러분, 잔디밭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동전벽이라고 영어로는 달라 스팟이랍니다. 이렇게 꼭 동전같이 생겼습니다. 둥글둥글하게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중간이 살아있었어요. 풀이 이상하다라고 그쪽에 흙을 파보니까 개 껍질이 부슬부슬 부서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분해되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급하게 이 흙을 떠가지고 실험실로 가서 이 미생물을 카운트해 보니까 일반 토양에 비해서 약 10,000배 이상의 이 키틴 분해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거죠. 아, 이 토양에서도 이런 좋은 미생물을 선택적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데 한국에 가면은 이런 비닐통이라든가 아주 경제적인 돈이 들지 않는 이런 통에서도 이런 좋은 미생물을 자라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농민들이 누구나 이런 좋은 미생물을 자라게 해서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곰팡이의 세포벽이 아주 단단합니다. 이게 키틴입니다. 개 껍질도 키틴입니다. 그런데 키틴을 토양에 넣게 분해가 되죠. 이건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같은 먹이인 이 곰팡이 껍질을 먹는단 말입니다. 먹는단 말은 죽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알에서 깨 나온 유충이 있어요. 유충인 껍질이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표피죠. 그런데 고기 비늘이나 소 가죽들이 젤라틴으로 되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젤라틴도 역시 토양에 넣으니까 이게 썩더라 이거죠. 썩는단 말은 분해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분해되는 미생물은 같은 성분인 이 유충의 표피를 분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죽인단 말이죠. 여기서 다른 점은 뭐냐? 이걸 대량 배양해서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점, 이 미생물과 다른 점이죠. 예. 지금 전 세계 미생물 종을 따진다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토양 1g에는 토착 미생물이 약 10억에서 많게는 100억 개체수, 그냥 마리로 표현하겠습니다. 100억 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인 이 미생물 농법을 보면은 1리터를 물과 500배 내지 1000배 희석해서 토양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토착 미생물 1000만 마리 대 1마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효과가 미약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 이 한 병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배양을 하게 만들자. 그래서 1000배로 증식을 시키자. 그래서 1000배를 살포를 하니까 대단히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면 이 1000배로 할 때 이게 비용이 많이 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농약과 영양제 이 탭이 이런 일반 컨벤션 농법과 비교했을 때 돈은 거기서 그렇게 같이 들면서 수확량과 다른 질,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익이 되겠죠. 이렇게 연작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연작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작물을 심으면 그 작물을 특이하게 먹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병입니다. 오래 심고 또 심으면 이 미생물 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예, 이 미생물을 먹기 때문에. 그럼 이걸 이제 지금까지는 이 연작을 어떻게 해소를 시켰냐? 농약으로 시켰죠. 지금 많은 미생물들이 이 농약에 대해서 내성을 가졌죠. 그런데 이 미생물은 GCM은 내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병만 줬다 이겠죠. 나는 이것을 1000병을 주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효과는 대단히 크게 나타나더라. 첫째는 저는 제 연구를 농민에게 전파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좋은 농법을 저는 전달하고 싶었죠. 그래서 또 하나 기쁨이 거기서 뭐냐? 전달을 하면서 농민들이 따라합니다. 따라했을 때 수확량이 올라오고 작년에 1억을 벌었다면 1억 2천을 벌고 1억 5천을 벌고 이랬을 때 이제 그 기쁨도 저한테는 크지요. 그러면서 환경이 살아나고 농민들의 건강도 담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농가의 어떤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기쁨입니다. 예. 방금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30-40년 동안 농약을 사용해 왔습니다. 굉장히 이 연작장애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작장애가 해소되면서 미생물이 만들어낸 대사물질, 이 양분이 들어가면 굉장히 크게 수확량이 증가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큰 차이죠. 예를 들어서 성주 참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가장 그 문제적인 병이 뭐냐면 선충, 흰가루 이 두 개가 큽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녹균병도 있는데. 그런데 이 미생물을 했을 때 사용하지 않는 농가와 비했을 때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이런 차이는 크죠. 방금도 말했지만 이제 이 성주 참외 단지가 지금 한 400-500명이 지금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제 농법을. 레드향이 1년에 평당 3.3m의 제곱당 12kg나 13kg 나오면 그 다음에 80-90%의 농가가 8kg로 떨어집니다. 지금 4년 동안 내가 지켜본데 13kg, 그 다음에 14kg, 그 다음에 14kg, 올해 15kg가 나와요. 이거 해거리가 없단 말이죠. 해거리가 없다는 것은 엄청난 그 농가의 소득하고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고흥 같은 경우에 한라봉을 보면 지금 15년 동안 지금 해거리 없이 계속해서 무농약으로 지금 이 수확량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 미생물 농법은 농약의 충분한 지금 대안으로 100% 대안은 되지 않습니다만 충분한 대안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삼내의 경우 토마토 100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여기에다가 실험을 하자. 근데 마침 그 주인장께서 좋다. 대신 우리는 그 실험의 결과를 확실히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반은 이 미생물하고 반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해라. 그쪽에서 그것도 이제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어떤 또 역제안이 오냐면은 작년에 이쪽에서 많이 죽었다. 이쪽에 미생물하고 이쪽엔 안 죽은 데는 자기들이 하겠다. 이제 이 죽는 데는 저희들은 미생물이 10일 간격으로 들어갔죠. 배양을 해갖고. 이쪽에는 자기들이 말한 대로 들어가고. 근데 이쪽에는 지금 한 그루도 안 죽었어요. 이쪽에는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뭐냐?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연작을 지금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약으로 지금 안 되잖아요. 농약을 쳐도 지금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농약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지금 작물 상태도 대단히 좋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비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주에 지금 재배를 애호박하고 부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 무농약입니다. 저하고 지금 재배한 지가 5년이 됩니다. 이 무농약으로 한 지가. 그럼 지금 현재는 애호박이고 부추인데 여러 가지 작물을 농민들은 재배를 하잖아요. 그 이전에 피망서부터 감자, 수박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지금 나타난 게 뭐냐? 수확량 증대와 질의 증대입니다. 맛의 증대. 이 호박을 보면 알겠지만 한 나무에 평균 2개를 지금 이 겨울에 못 따라 놓습니다. 이 가을에. 한 2개, 3개까지 나와도 지금 그 질이 좋게 나오거든요. 부추도 뿌리를 보면 뿌리가 굉장히 좀 튼튼하게 나오고 잎 줄기도 좋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미생물이 아니고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5년 전에 본인이 했던 비료와 농약으로 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확량이 30% 40% 증대되면서 그만큼 수입은 증대됐죠. 여기에 이제 질도 좋고 맛까지 좋으니까 오히려 판로는 더 확대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국 지금 이런 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하니까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된 동기부터 좀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미생물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냥 완전히 깨끗한 어떤 사람이 먹는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조금만 어떻게 오염이 나온다면 미생물이 아닌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자라고 제일 처음에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그 다음에 타일랜드, 태국이죠. 이런 이제 동남아 국가로 갔죠. 이제 거기서 가장 설파할 수 있는 것은 강이에요. 이 강이라면 대단히 그쪽에 그 과학자들이라든가 그쪽에 그 사업가, 농가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이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몇몇 농가들만 사용하는 게 이것은 대상자가 너무 좁혀진 거예요. 그러던 차 한 2, 3년 전에 이스라엘을 가서 발표할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한 30명 정도 갔는데 우리가 발표를 하면 박수치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발표를 하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기업과 교수들이 줄을 쓴 거예요. 내 명함을 받으려고. 제가 이 GCM에 그때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미 저희 기술을 지금 사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미국에 연락을 했죠. 데이비스 대학에. 아마 그가 랭킹 1위 대학일 것입니다. 처음엔 안 믿었죠.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실험을 하게 되고 또 미국에서 효과를 지금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또 지금 제가 스튜디오 나오기 전에 이 연락이 왔는데 빨리 이것을 등록을 해서 미국에다가 미국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 기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이팻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연구기관인데 거기에 연구비를 냈죠. 키틴분해 미생물을 이용한 양질의 퇴비 개발이라는 주제였어요. 그것이 다행히 이제 그 연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키틴분해 미생물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연구비에 도움이 없었다면 이 연구는 그냥 거기서 멈췄겠죠. 제가 지금까지 한 18년 정도의 이 미생물을 지금 대량 배양해서 농민과 같이 제가 배양한 게 아니라 저는 배양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농민은 대량 배양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농약의 사용량이 대단히 줄어듭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환경을 살린단 말입니다. 농약을 적게 사용한다는 말은 우리 인간하고 결국은 잔류 농약 때문에 우리 고생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도 지키면서 우리 인간의 해가 거의 없는 이 미생물을 사용한다면은 국가적으로 저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민 여러분, 수확량도 올리면서 여러분의 소득 증대를 한다면은 이 농법은 좋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환경도 살리면서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이런 농법을 한번 해봅시다. 저도 적극 돕고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돕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하고 크게 한번 연구를 하고 싶어요. 미국 농무성하고 같이 한번 해갖고 제가 큰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세계 농업에 좀 이바지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